드넓은 동아시아 대륙을 마음껏 달리며 그 땅을 호령하던 고구려. 700년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고구려는 한국 천문학의 최대의 미스터리를 남기게 되는데, 그것은 전쟁 중 피난을 가던 길에 해동강에 빠뜨렸다는 고구려 천문도에서 시작된다. 오랜 세월 수많은 왕조가 잃어버린 그 천문도를 찾았으나 어디서도 구할 수 없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역시 왕위에 오르자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바로 천문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태조는 고구려 천문도의 인본을 얻게 되고, 다시 찾은 고구려의 천문도와 조선의 별자리를 새겨넣은 천문도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을 사랑한 한민족의 하늘, 2000년 전에 바라본 우리의 하늘을 담은 천문도, 바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다. 고구려의 천문도를 찾은 태조 이성계는 조선 왕조가 들어선 지 단 4년 만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란 천문도를 제작하게 된다. 아직 국가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어려운 시기에 왜 태조는 제일 먼저 천문도를 제작한 것일까? 중국 사서삼경 중 하나인 서경요전에는 희화씨에게 명하여 하늘의 운행을 잘 파악해 사계절을 정하라 했으며, 순전에도 혼천일을 살펴 1월과 오성의 움직임을 파악했다고 기록돼 있다. 임금에게는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야말로 백성을 위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임금은 땅의 사람이었으나 땅이 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백성을 이끄는 통치자는 하늘이 내리는 사람이란 것이다. 조선을 세운 태조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늘의 뜻을 받아 그것을 백성에게 알리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구해야만이 어진 임금이었던 것이다. 자신이 하늘의 명을 받아 새날을 세웠다는 증거를 백성에게 보여야 했던 것이다.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여러 가지 그 제도를 정비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는데 그 제도들 중에 가장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정비하는 것이 바로 천문역법인 거죠. 바로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새로운 왕조의 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늘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인 천문역법을 무엇보다도 앞서서 먼저 정비를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국보 228호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 가로 약 1m, 세로 2m의 검은 대리석에 새긴 천문도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석각 천문도다. 먼저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앞면을 천천히 살펴보자. 천문도는 4개의 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1467개의 별이 새겨져 있다. 가장 안쪽의 주국어는
북두칠성과 같이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이다. 그 다음은 하늘에 적도가 나타나 있으며 하루 동안 태양이 지나는 길인 황도가 있다. 그리고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들의 남쪽 한계선인 외규가 있으며 은하수도 새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식 별자리인 28수를 우리나라의 방위로 재해석해 놓은 고구려의 전통도 표현돼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신도, 즉 청룡, 백호, 주작, 현무는 28수를 4개로 나누어 형상화한 것이다. 즉 봄에는 청룡의 별자리가 남쪽 하늘에 나타나며 여름에는 현무, 가을에는 백호, 겨울에는 주작의 별자리가 관측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여진 28수는 하늘에서 달이 지나는 길을 따라 계절마다 또렷하게 관측되는 별자리들로 동북, 서남 방향에 각각 7개씩 나눈 것이다.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고구려와 조선의 하늘을 함께 새겼다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런데 이 천문도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몇 개의 의문을 남기고 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과연 고구려의 천문도를 기초해서 만든 것일까? 그렇다면 고구려의 천문학은 얼마나 발전했던 것일까? 옛부터 우리 민족은 봄, 가을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이었다.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뜻은 가장 중요한 정보였고 그것은 하늘의 뜻을 아는 임금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래서일까 우리의 역사서엔 많은 천문 현상 기록이 남겨져 있다. 천체와 천문에 대한 지식과 자료가 없이는 불가능한 천문 현상 기록. 그렇다면 우리 역사서의 기록들은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54년 신라 혁거세 4년의 이류식지, 즉 일식이다. 그렇다면 이 일식 기록은 사실일까? 일식과 같은 천문 현상은 뚜렷한 규칙을 갖고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과학적 증명이 가능하다. 슈퍼컴퓨터 확인 결과 일식 기록은 사실이었다.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은 모두 67건, 대부분의 기록들이 일치했다. 일식 기록 외에도 삼국사기에는 많은 천문 현상들이 등장한다. 하늘에 행성들이 모인다는 고구려의 기록이나 여러 개의 해가 떴다는 신라의 기록 역시 검증 결과 실제 일어났던 일임이 밝혀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금성이 낮에 나타났다는 태백주현으로 삼국사기에 8번이나 기록돼 있으며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이런 기록들은 모두가 다 현대 천문학에서 검증이 가능합니다. 즉 행성과 달의 운동, 태양의 운동을 정확히 계산하면은 정확히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과연 그것이 사실의 기록이냐 아니면은 허위적인 기록이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때 나와 있는 천문 기록을 다 확인해 본 결과
대단히 많은 기록이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천문학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놀랍게도 그 기원은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을 가진 한국. 전국적으로 약 3만 기에 달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은 청동기 시기의 무덤 양식으로 기록되지 않은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고인돌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더 발견해냈다. 아득이 돌판이라 불리는 이 작은 돌판은 대청댐 수몰지역인 충북 청원군 문의면 아득이 마을에 있던 고인돌 옆에서 발견됐다. 길이가 30cm, 너비가 25cm, 두께가 5cm가 되는 그런 넓적한 돌인데 바로 그것을 이제 용제 물로 깨끗한 물로 이제 씻고 난 다음에 그걸 보니까 손을 이렇게 좀 해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그냥 그 가른 흔적이 손에 이제 직감적으로 이렇게 그걸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이제 뭐 이런 생각. 수천 년 땅속에 묻혀있던 돌판이 세상에 드러나고 65개의 작은 점들이 나타났다. 누군가 애써 돌로 쪼압한 흔적들. 놀랍게도 그것은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와 같은 별자리들이었다. 하늘을 거울에 비춘 것처럼 새겨진 이 별자리는 과연 청동기 시대의 별자리일까? BC 5세기경에 그 북반구의 가을 하늘이라고 하면서 별자리를 5개를 찾아놨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과학사 계지에 발표해서 하면서 이제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실로 해서 이 별자리는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별자리이다. 아득이 돌판에 새겨진 별의 발견은 우리 천문학의 기원을 밝히는 중요한 신호탄이 됐다. 아득이 돌판의 연구 이후 많은 천문학자들은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경남 함안의 도항리 고인돌. 한눈에 보아도 많은 별들이 새겨진 것을 알 수 있다. 도항리 고인돌의 특징은 여러 개의 별 사이에 동심원이 있다는 것이다. 이 동심원들은 모두 크기도 다르고 겹쳐진 원의 개수도 다르다.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표현하려 했던 것일까? 아마도 이것은 많은 별 사이에 특별히 밝은 별을 이렇게 표시했고, 아마도 이러한 별이 그 당시에 여러 별 중에서도 이제 신성시하는 별이 몇 가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신성시하는 별의 모습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동심으로 표시한 거로 보입니다. 고인돌과 선돌로 대표되는 거성 문화는 한국의 고유한 선사 문화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의 교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별자리 관측이 있었다는 것은 한국의 천문학이 적어도 선사시대 때부터 독창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증거라 볼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고구려의 천문학을 찾아보자. 고구려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자 비밀의 열쇠는 바로 고분벽화라 할 수 있다. 400여 년간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 일대에선 31개, 고구려의 번영을 이끌던 평양 근처에서는 76개의 벽화 무덤이 발견된다.
그리고 그중 25개의 벽화 무덤에 별자리 그림이 나타난다. (5세기) 초 고구려의 사회상을 아는 데 귀중한 자료인 덕흥리 고분. 벽화 안의 공간은 하늘과 지상, 이상과 현실의 두 세계를 나타내는데, 먼저 네모난 방 사방 벽에는 절하는 모습과 기마 행렬이나 수레를 타고 나들이 하는 장면, 마국간 풍경과 같은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현실의 생활 풍속을 그대로 담았다. 그리고 둥근 모양의 천장에는 다양한 별자리와 신화적인 하늘의 이상세계를 표현해 놓았다. 먼저 북쪽 하늘에는 수성과 토성이 자리 잡고 있고, 동양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별자리인 북두칠성이 있다. 동쪽 하늘에서는 태양 속에 있는 삼조고를 볼 수 있다. 남쪽 하늘에는 칠성날 만난다는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또한 중국의 천문도에서는 볼 수 없는 고구려만의 별자리인 남도육성이 있다. 서쪽 하늘의 달에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두꺼비가 들어있으며 그 위에 W자가 눈에 띈다. 이 역시 중국의 천문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별자리이다. 일단 덕흥리 고분은 이제 408년이라는 축조연대가 이제 분명한 무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8년도 고구려, 특히 이게 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평양의 하늘을 담았다는 면에서 일단 이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고구려인들이 그 특징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북두칠성이라든지 또 남두육성이라는 뭐 다소 우리에게 낯선 별자리입니다만은 고구려인에게 중요한 이런 별자리들을 그렸고. 평양시 역포구역에 있는 진파리 4호분. 인물 풍속과 청룡, 현무, 백호, 주작과 같은 사신도를 주제로 그린 벽화 무덤이다. 무덤의 안쪽 사방벽은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는데, 아래쪽에는 사신을 그렸고 윗부분은 해와 달 그리고 용이나 봉황을 탄 선인들이 그려져 있다. 벽화 천장의 마금돌에는 금박으로 칠해진 크고 작은 별들이 한가득 그려 있다. 별의 개수는 136개, 북두칠성과 삼성이 중심부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놀라운 것은 별을 나타내는 점의 크기가 실제 별의 밝기와 같이 6등급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이제 진파리 4호분은 하나의 큰 천성석 그 판에다가 하늘의 천문도를 그린 일종의 이제 개천식 천문도에 해당되는 뭐 최초의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는 일단 별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이제 아마 이제 관측적인 면이 이제 반영됐다 볼 수 있는데, 이 자료를 처음 연구한 이제 북한의 그 연구에 따르면은 6가지 이 별의 크기가 이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현재에서도 그 하늘의 별의 등급을 6등성으로 6가지로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 고구려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그 자료가 이제 될 수가 있고요. 고구려가 그들의 하늘과 별자리를 벽화에 화려하게 드러냈다면, 신라는 우주의 섭리를 겹겹이 두른 첨성대를 남겼다. 우선 첨성대는 몸통을 원으로, 머리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란 당시의 뜻을 담고 있다. 원형의 몸통 전체는 총 29층으로 음력의 한 달과 같게 했다. 또한 맨 윗부분인 사각형의 정자석과 몸통부의 층수는 28수 별자리와 같은 28개다.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한데 모인 첨성대.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신라의 천문학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첨성대가 거의 유일하다. 신라를 지나 고려에 이르면
다시 별그림 벽화무덤이 나타난다. 남한에서 발견된 고려 벽화무덤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은 안동시 서삼동 고분이다. 이 벽화 속에는 총 177개 이른 별이 있으며 둥글게 그려진 28수가 있다. 그리고 28수 중심에는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이 있다. 이는 고구려의 천문도에서부터 이어온 전통이라 할 수 있다. 대개 그 별자리가 나타나는 경우에 이렇게 그 28수도가 정확하게 묘사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별자리 전체의 형태와 그 별자리의 그 분포, 그 원형으로 해서 사방 7개씩의 그러한 정확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단히 그 중요한 천문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 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동기에서 시작해 고구려, 고려로 이어온 천문학은 조선이 건국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데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제작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그가 간절히 찾고 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고구려의 천문도였다. 개국의 기초를 굳건히 하기 위해 태조에게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천문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잃어버린 고구려의 천문도를 구해 태조께 바친 이가 있었으니 훗날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총책임자인 양촌 권근이었다. 이 얼마나 보배로운 별그림이요. 그 얼마나 많은 선대께서 간절히 보고 싶어 하셨던 별그림이지. 그러니 다시는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돌에다 새겨서 후손들도 볼 수 있도록 하시오. 전하, 뜻이 높고 크시오나 이 별그림은 세월이 오래되어 그 별자리가 정확하지 않사옵니다. 그러하오니 다시 측정하여 새 별그림을 보시는 것이 마땅한 줄 아뢰옵니다. 하늘의 별들도 다 제 위치가 있는 법. 천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어찌 그 자리가 변하지 않았겠소. 그렇다면 누가 새 별그림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오? 전하, 판서 운관사를 지낸 유방택이 없이는 불가할 줄 아뢰옵니다. 유방택이라. 유방택, 고려 최고의 천문학자였던 그는 고려가 망하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 서산으로 낙향한 고려의 충신이었다. 당시 70이 넘은 고령이었으나 천문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유방택은 삼고초려 끝에 태조의 뜻을 받들게 된다. 다시 서운관으로 돌아온 유방택은 고구려 천문도를 원본으로 새로운 천문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구려의 천문도는 너무 오래전의 별자리라 조선의 하늘과는 오차가 많았다. 유방택은 별자리들의 위치를 정확히 다시 계산하고 그 오차를 바로잡는다. 그리하여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맨 안쪽 원, 주국원은 조선의 별자리로, 그 바깥은 고구려의 별자리로 새겨넣게 된 것이다. 당시 제작을 주도했던 권근은 천문도의 앞쪽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만들게 된 배경과 참여한 인물,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고구려 석각본을 조선해와 새로 새긴 것으로 유방택을 비롯한 12명의 학자들이 참여했다. 전체 천문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3개로 나뉘는데 천문도의 중앙에는 4개의 원을 중심으로 1467개의 별을 다양한 크기의 점으로 새겨 넣었고 그 위로는 해와 달 그리고 별의 수와 모양, 절기가 설명돼 있다. 맨 아랫부분에는 천문도 제작의 총책임자인 권근이 작성하고 설경수란 서예가가 쓴 해설문이 새겨져 있다. 사실 세계의 많은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천문도 안에 고구려의 별자리가 들어있다는 점이다. 고구려의 천문도를 참고한 것이 아니라 주국원 바깥의 별들은 고구려의 별자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과연 사실일까? 이 질문에 과학자들은 관측자의 위치 계산법을 제시한다. 즉, 1년 내내 보이는 별의 범위인 주국원과 적도의 반지름 비율을 계산하면 북극주의 별자리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계산된 위도의 값은 38도. 38도. 당시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위도다. 그렇다면 주국원 바깥쪽 별들은 고구려 시대의 별자리가 맞는 것일까? 하늘의 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부분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들의 위치를 자세히 관측하면 어느 시대의 하늘을 보고 그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별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2가지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천문도의 별들을 현대 천문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면 관측 시점을 알 수 있다. 특정 시기의 별을 그래프에 그리면 일직선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서기 40년의 그래프를 보면 특히 50도에서 0도까지의 별들이 직선에 집중돼 있고 1300년에는 북극에서 50도까지가 직선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즉, 북극 주변의 별들은 14세기 조선시대에 관측된 별자리이고 그 바깥쪽 별들은 1세기, 즉 고구려 때 관측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관측 시기가 1세기, 즉 고구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제작 연도로 보면은 실제로 중국의 비슷한 천문도인 순우 천문도보다 약 한 150년 정도 뒤집니다. 하지만 천문도의 설명문에도 나와 있고 연구 결과에서도 보여주시지 이 천문도는 고구려 시대 약 한 1세기경에 만들어진 천문도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천문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1395년이지만 1세기 시대의 천문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가장 오래된 천문도를 안고 있는 천문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남송시대에 제작된 순우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보다 147년 먼저 제작됐으며 전체 하늘의 별자리를 표시한 천문도이다. 북극을 중심으로 한 원형의 별자리이며 기본적으로 4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순우 천문도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와 가장 비슷한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별자리 그림을 자세히 보면 분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별 전체의 개수도 다르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별자리 모양과 위치를 다르게 묘사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일까? 별자리의 이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별과 관련된 체계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별자리의 모양인 선을 연결하거나 또는 별자리의 그룹을 만든 것은 중국하고 상당 부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문화적인 전통이 그대로 중국 것을 갖다가 옮긴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본래에 있었던 문화 속에 나타난 별자리들을 중국의 체계를 거기에 적용시키지 않았겠나 하는 추정을 합니다. 중국의 순우천문도는 모든 별을 같은 크기로 표시했다. 그러나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자세히 보면 중국의 천문도와 달리 별들의 크기가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별들의 정확한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3D 레이저 스캔을 해보기로 했다.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부분까지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별자리 본래의 위치와 크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크기로 나누어 새긴 별자리들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정밀하게 찍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용된 렌즈가 그 가로 세로 해서 15cm 정도로 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1467개 별 중 북극을 중심으로 한 주극원 내의 별을 그 대상으로 했다. 일 년 내내 관찰할 수 있는 주극원의 별은 5가지의 다양한 크기로 새겨졌다. 각각 다른 크기의 별들을 현재 알려진 별의 밝기와 비교해 보았다. 놀랍게도 천문도에 새겨진 별의 크기가 현대 천문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급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처럼 실제 하늘의 별길을 그 크기로 표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의 밝기를 하나하나 잴 수가 있으면 우리가 쉽게 적을 수 있을 텐데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별자리들을 하나의 천문도에다가 다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은 당시 아마 최고의 천문학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경남 함안의 동천리. 마을의 남북을 따라 27개의 고인돌이 늘어서 있는 특별한 마을이다. 그중 가장 크고 다양한 별자리를 보이는 고인돌을 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고인돌을 공동신앙으로 받아들이거나 귀한 존재로 여기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이 우리 온견이 있는데 어찌 되는 경우고 알아야지. 이 치다리 바오가 7개나 돼요. 저 숲인데 그죠. 그래도 딱 생기고는 요리지. 다른 거는 민드다이 그렇고 농가한 데도 있고 질가도 있고 저 우서쪽 숲인데 그게 있었다. 그러나가 천지를 와서 찍어간 사진. 그런데 이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사진 찍어가면. 내가 많이 들어 10만 원만 줬어. 이 고인돌을 주목하는 이유는 새겨진 별자리들이 크기와 깊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별의 밝기에 따라 좀 더 밝은 별은 넓고 깊게 새겨 넣은 것을 알 수 있다. 밝은 별들은 이렇게 홈을 크게 파놓고 그렇지 않고 이제 어두운 것은 이렇게 좀 얕게 파놨을 가능성도 있고요.
별의 밝기에 따라서 네, 밝기에 따라서 이제 구멍의 크기와 깊이를 네. 다르겠다. 네. 별의 밝기에 따라 별의 크기를 달리하는 전통은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로부터 고구려 고분벽화 그리고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이르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은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원본 천문도가 그보다 1200년이나 앞서 1세기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고구려 천문도의 실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물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아늑한 산과 들을 닮은 일본의 아스카. 592년부터 약 100여 년간 일본의 수도였다. 일본 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아스카 문화는 일본이 고대 한국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바로 이 시기를 말하는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가야, 백제, 신라, 고구려 등 많은 도래인들은 이곳의 중심 세력이 되며 불교와 문화를 전파하게 된다. 이곳에 백제 도래인이며 당시 최고 호족이었던 소가의 발언으로 일본 최초의 불교 사찰인 비조사, 즉 아스카지가 세워지게 된다. 아스카지는 건물의 배치와 기와의 끝부분까지도 고구려와 백제의 전통을 그대로 따랐는데, 거대한 기와를 이은 지붕이나 한 개의 탑을 중심으로 세 개의 금당을 배치한 절의 구조는 삼국시대의 건축 양식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당시 일본 최고의 절이었던 아스카지. 지금은 그 흔적들만이 옛 명성을 말해주고 있다. 1972년 나라현에서 발굴된 다카마츠즈카 고분에서 한반도, 특히 고구려의 문화를 찾을 수 있다. 일본 최초의 벽화 고분인 다카마츠즈카 고분은 회화 기법이나 인물들의 특징이 고구려의 기법과 일치하는 점이 많다. 특히 아스카미인이라 불리는 이 여인은 고구려 고분 벽화 중 수신리의 여인들과 머리 모양, 옷고름, 오색 치마주름 등이 똑같다. 가장 놀라운 것은 천장에 고구려 고분과 같은 금박의 별자리들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1998년) 다카마츠즈카 고분에서 1.2km 떨어진 곳에서 벽화가 그려진 또 하나의 고분이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기토라 고분. 이 고분은 일본 열도를 단숨에 흥분시키고 만다. 午後3時前になってようやくカメラを入れ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の結果、北側の壁に描かれている亀と蛇が絡み合った玄武の姿が 고분의 보존을 위해 소형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고분 속으로 밀어넣자 14年前に比べてほとんど傷んでいる様子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벽면의 방위에 따라 사신도가 보였던 것이다. 고분의 왼쪽으로 백호가 있고 가운데 북쪽을 담당하는 현무가, 오른쪽에는 청룡이 새겨져 있으며 입구엔 남쪽을 담당하는 주작이 자리 잡고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와 그 방위가 일치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천정에 자리하고 있었다. 고분의 천장에는 해와 달, 그리고 350여 개의 별들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으며 별자리 하나하나는 직경 6mm의 노란 금박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고분 벽화의 천문도로서
가장 완벽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인 것이다. 당시 발굴에 참여했던 이노쿠마 교수는 그날의 감동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天井にですね、まさかそういう星座があるとは思っていませんでした。見た瞬間ですね、私は高松塚の修復にずっと関わっておりましたから、これがすぐに、金箔は星であって、それを主線で結ぶのは星座であることが理解できたんですが、そういうものがあるということ自身もですね、驚きであったし、それからその種の円ですね、円がものすごく明瞭に見えましたんで、すごく感動したことを覚えております。기토라 고분의 축조 시기는 아스카 문화가 절정을 이루던 8세기 초. 세계 최고의 천문도란 순우 천문도보다 500여 년이나 앞서는 천문도가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곧 입을 다물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高松塚とそれからキトラ古墳はだいたい西暦700年前後に築造され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ます。で、それぐらいの年代で考えますと日本の天文学のレベルは低いのでして、その時代には、朝鮮半島の3つの国であるとか、コグリョとペクチャとシルラですか、そういう3つの国であるとか、それから中国とか、そういう国の方がはるかに先進国であったと。したがって日本で独自にこういう図を描くだけの知識とか能力は持っていなかった。 미야지마 교수는 기토라 고분에 그려진 별자리는 일본이 아닌 평양, 즉 고구려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그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2001년 고분 안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찍은 사진으로 관측자의 위치를 계산해냈다. これが緯度ですけれども、この緯度は、5.25 を 12.5 で割って、90度をかけると答えが出てくると。今の場合ちょっとこの写真に歪みがありますので少し誤差が出ていますけど、だいたいこれぐらいの37度余り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ね。 관측된 기토라 천문도의 위도는 37.8도. 일본 아스카의 위도는 34도다. 그리고 당시 중국 당나라의 장안은 역시 34도. 결국 별의 관측 위치는 고구려로 밝혀졌다. 기토라의 천문도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또 다른 증거는 별의 밝기에 따라 별의 크기를 다르게 했다는 점이다. 기토라 천문도를 보면 다른 별보다 유난히 큰 4개의 별을 볼 수 있다. 다른 별의 크기가 6mm인데 비해 4개의 별은 9mm로 되어 있다. 별의 밝기를 크기로 구분하는 것은 중국에는 없는 한반도만의 전통이라는 점을 학자들은 주목한다.高句麗のお墓の中の星の場合には、2種類ぐらいにしか分けてない場合もありますけれども、多分天正列次分野の図のような書き方が、星の大きさの区別ですね、そういうものが、もっと古くからあっ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るわけですね。で、キトラ古墳の場合にはほとんどの星が直径6ミリで
表現されています。4つだけ、今分かっているのは4つだけ、直径9ミリという少し大きめの大きさで描かれているものがあります。その2種類に統一されているんですね。だから、大きさが統一されているという点では、中国の製図と共通していますけれども、2種類に分かれていると、大きさの区別があるという点では、朝鮮の製図の特徴を持っている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화 천문도인 기토라 고분의 천문도는 바로 고구려의 하늘을 담은 것이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철저한 규칙을 갖고 움직여온 별자리들은 자신이 어떤 하늘의 별자리인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의 천문학. 그것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하늘을 가까이 하고 이상과 기상을 펼친 이들에게만 허락된 학문이었다. 지도자들은 하늘의 뜻을 살펴 백성에게 알렸고 백성들은 그 하늘의 시간에 따라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하늘의 순리와 이치를 따랐던 민족이었던 것이다. 이 별자리는 아마도 우리 역사 초기인 고조선 시대 때 고인도를 만들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쭉 고구려 시대, 삼국시대 때로 이어지고 고려 시대 때로 이어져서 결국은 조선 시대 때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누적된 문화의 소산물, 또 과학적인 천체에 관측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산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천문학자가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사실적인 표현 또는 과학적인 표현으로 천문도를 그려놨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실들이 이 천문도가 현대에도 의미 있는 과학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하늘의 뜻을 살피고 하늘을 사랑했던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하늘과 별자리를 보며 삶의 지혜와 우주의 섭리를 깨우쳐왔다. 청동기 때부터 고구려, 조선에까지 이어오며 찬란한 천문과학을 꽃피웠던 우리 민족. 그리고 그 놀랍고도 독창적인 천문지시 탄생시킨 천상열차 분야 지도. 고구려와 조선의 하늘을 하나에 담은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그 찬란한 빛으로 새로운 천년, 새로운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